진정한 성적 만족과 관계의 깊이는 단순한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 파트너 간의 정교한 심리적 상호작용과 신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침대 위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소위 능숙한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조언이자 동시에 남성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여성 심리의 심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테크닉의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사례와 성의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잠자리에 권태를 느끼거나 파트너와의 연결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지식들이 더 많은 커플들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성담론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진 박사와 함께 그 11가지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숭의 역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은 조신하고 성에 무지한 여자를 선호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과도한 내숭을 떠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심리학과 남성 심리 분석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수컷은 자신의 구애 행위에 대해 암컷이 명확하고 열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감과 호르몬 분비를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침대 위에서조차 내숭을 떨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남성에게 거절의 신호로 오인되거나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자신의 성적 취향과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타락이나 문란함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이자 높은 자존감의 발로입니다. 남성들 역시 파트너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명확히 알 때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적 의사소통의 불투명성은 관계의 불만족을 낳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다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대 위에서는 오해와 지루함을 낳는 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자기 위로, 즉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이를 적극적인 자기 개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의 자위를 금기시하거나 부끄러운 행위로 치부하지만 의학적으로 있는 자신의 성감대를 개발하고 오르가슴 도달 경로를 학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탐구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를 어떻게 터치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사례로 오랫동안 금욕 생활을 해오던 여성이 우연한 기회에 자위를 통해 자신의 신체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후 실제 관계에서도 비약적인 만족도, 향상을 경험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히 선욕을 해소하는 배설 행위가 아니라 뇌와 신체 감각, 신경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바이오 피드백 훈련임을 증명합니다. 남성들 또한 파트너가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즐길 줄 안다는 사실에 위축될 필요감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애무 방법을 공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여성이 파트너와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성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 기술의 산물인 성인 용품과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남성 파트너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오해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감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여
단순히 피스톤 운동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쾌락의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진동기나 윤활제와 같은 도구들은 바로 이러한 간극을 메워주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부드러운 쿠션이나 소형 마사지기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 샵에 가보면 여성을 위한 도구들이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정교하게 개발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침실로 가져오는 것은 남성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탐험할 수 있는 쾌락의 영토를 확장하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도구를 도입한 이후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이며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야말로 곳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듯 준비된 도구는 뜻밖의 환희를 선사합니다. 네 번째 팁은 젊음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신체적 전성기의 사랑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젊고 건강할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생물학적 현상이며,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저하되고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여 예전과 같은 강도의 성생활을 유지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집니다. 30대에는 귀찮아서 미루었던 잠자리가 40대, 50대가 되어서는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기에 기회가 있을 때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많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물론 이는 무분별한 관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미루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 표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쌓여가는 추억과 공유된 쾌락의 기억들은 훗날 관계를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곡된 성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되 사랑하는 이와의 시간은 최대한 밀도 있게 보내십시오. 다섯 번째는 장소의 변화가 주는 뇌과학적 자극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적응이라는 기제를 통해 반복되는 자극에 무뎌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수년 동안 똑같은 침대, 똑같은 조명 아래에서만 관계를 갖는다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권태감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능숙한 여성들은 이러한 뇌의 특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때로는 침실을 벗어나 거실, 소파, 주방 식탁 욕실, 혹은 안전이 보장되는 야외 등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의 사랑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장소의 변화는 낯설음이라는 요소를 통해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성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딴 곳이나 해변가 등에서의 일탈적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으로 뇌의 햄에 깊이 각인되어 관계가 소원해질 때마다 다시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폭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목욕을 하며 즐기는 욕실에서의 정사는 위생적인 청결함과 따뜻한 온기가 어우러져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돕는 동시에 남성에게는 익숙한 침대를 벗어난 새로운 작업 공간으로서의 신선함을 제공합니다. 드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 다양한 작업대가 필요하듯 사랑을 나눌 때도 환경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여자에게도 좋지만 남자에게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영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이는 곧 성적 흥분으로 직결되는 생리적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다양한 체위의 구사를 통해 감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물리적 자극의 총량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익숙함이라는 편안한 함정에 빠져 매번 같은 자세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관계를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 노동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삽입의 각도와 깊이, 그리고 마찰 면적을 조절하여
평소에는 닿지 않았던 숨겨진 성감대를 찾아내는 정밀한 신체 탐사 작업과도 같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시각적 정보와 물리적 압박감이 달라짐에 따라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며 이는 조루와 같은 사정 조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이 이끄는 대로 혹은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다양한 자세들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그 자세가 조금 어설프거나 웃길지라도 함께 웃으며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불꽃 튀는 실험 정신이야말로 침대 위의 권태를 물리치고 서로의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번째는 가끔씩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파트너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이벤트를 할 줄 아는 여성은 지루함이나 권태기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 남자를 위해 준비하는 스트립쇼나 매혹적인 춤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최고의 시각적 선물입니다. 역할 놀이는 변태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아를 연기하며 일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흥분감을 맛보게 해주는 고도의 심리 게임입니다. 이는 남성의 본능적인 관음증과 시각적 욕구를 안전한 관계 안에서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여성 자신도 그 상황을 즐기는 유의적인 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남자는 시각적 자극에 약하다는 진리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여성의 특권입니다. 남성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여자도 같이 즐기는 문화를 만들 때 성관계는 단순한 배설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종합 예술이 됩니다. 8번째 조언은 관계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쿨하고 독립적인 마인드셋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헤어져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단지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남자에게 얽매여 관계를 질질 끄는 여성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경제학 용어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에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미래의 불행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그 남자와의 속궁합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드는 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 헤어지면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고작 성관계 여부나 파트너의 유무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얼떨결에 잠자리를 했더라도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이 남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한 손절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노예 계약을 맺는 의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9번째 팁은 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성인 영상을 보면서도 괜찮아 보이는 장면이나 테크닉이 있다면 눈여겨보았다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업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자극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영상은 지양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참고할 만한 자세나 애무 방식은 분명 존재합니다. 가끔 한 번씩 야한 체위를 흉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성감이 개발되기도 하고 전에는 몰랐던 파트너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조언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리드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 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들은 침대 위에서 남성에게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거나 그것이 여성스러운 태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자신의 쾌락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과도한 수행 불안을 안겨주는 원인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쑥스러움이나 경험 부족으로 리드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여성 상위와 같은 주도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이 당황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엄청난 흥분을 느끼며 심리적인 안도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여성이 리드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자신의 감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이 주도할 때는 여성의 미세한 감각 변화나 특정 자극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성이 스스로 움직이면 삽입의 깊이와 속도, 그리고 골반의 각도를 자신의 쾌락 곡선에 맞춰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강도를 배가시키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리드를 해보았다는 한 여성의 사례처럼 한 번 그 맛을 알게 되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남성을 리드하는 것은 권력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서로 번갈아가며 즐거움을 주는 평등한 파트너십의 실현입니다. 때로는 거친 야생마처럼, 때로는 부드러운 물결처럼 리듬을 타며 남성을 요리할 줄 아는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침대 위의 고수입니다. 11번째 팁은 보이지 않는 곳의 근육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 질의 근육 또한 노화와 출산 과정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성관계 시 마찰력을 감소시켜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성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며 심할 경우 요실금과 같은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선교기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실 호르몬의 문제라기보다 근육의 약화로 인해 물리적인 자극이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이를 꾸준히 수행하면 질 근육의 수축력을 회복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감 자체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문에만 힘이 들어가거나 요령을 몰라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질 내부의 근육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여성이 원하는 타이밍에 근육을 수축하여 남성의 성기를 강하게 조여주는 소위 명기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에게 잊을 수 없는 압박감을 선사하며 사정감을 조절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운동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정서적 교감이나 전체적인 리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은 평소에 양치질을 하거나 TV를 볼 때 꾸준히 하여 근육 자체를 단련해 두는 것이 좋으며 실전에서는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만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육의 기억, 즉 머슬 메모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단련된 근육은 의식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쾌락이 나온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체적인 훈련을 넘어 청각적인 자극과 언어적인 소통의 중요성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시각과 촉각만큼이나 성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청각입니다. 소리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감정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매개체이며 침묵 속의 성관계는 마치 배경음악이 없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밋밋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째이자 마지막 조언은 적절한 신음소리와 과감한 언어적 표현, 즉 더티 토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음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혹은 너무 밝히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입을 꾹 다물고 관계에 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의 성적 심리는 성취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성이 내는 반응 소리를 통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본능이 강합니다. 여성이 흘리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은 남성의 귀에 들리는 승전보와도 같아서 남성의 정복욕을 충족시키고 더 강한 피스톤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관계 시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던 한 내담자는 어느 날 큰맘 먹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격렬하게 움직여 보았는데 놀랍게도 분위기에 도취되어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오르가슴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가 호흡을 깊게 만들고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쾌감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신음소리를 넘어 관계 도중에 툭툭 던지는 야한 말이나 구체적인 지시어 또한 쾌감을 한층 높이는 기폭제가 됩니다. 지금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 직설적인 칭찬을 건네는 것은 뇌의 언어, 중추와 감각 중추를 동시에 자극하여 복합적인 쾌락을 만들어냅니다. 언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구이며 침대 위에서의 언어는 문법이 맞을 필요도 교양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단어들이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동물적인 감각만을 남겨두어 몰입도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소리내어 표현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능숙한 여성들이 전하는 12가지의 성적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조언들은 단순히 남자를 즐겁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욕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쾌락을 탐구하고 누리기 위한 해방의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경험이 많고 잘 즐길 줄 아는 소위 고수들의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파트너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성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두 영혼이 육체를 통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지식들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의 침실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배운 팁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며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시도들이 모여 관계의 질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더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에 대한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게으름이며 아는 만큼 보이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연구소의 다음 강의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성은 보장되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질문 하나가 다른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며 오늘 밤 더 뜨겁고 황홀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